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2학기 기말 확통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전체를 다 조사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샘플을 조사할 것입니까? 이걸 좀 질문 던진 건데, 자, 아파트 단지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전력 소비량 조사, 전 가구 다 조사해야 되겠고, 동호여고 2학년 학생들 건강검사 전부 다 조사해야 되겠죠? 자, 수확한 쌀의 품질 검사, 모든 쌀을 다 품질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먹어야 될 쌀은 하나도 없게 되겠죠. 전부 다 품질 검사에 사용되고 큰일 납니다. 이건 샘플만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수확의 당도 조사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확을 다 조사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매해야 될 수박은 하나도 없게 되겠고, 강물의 수질 오염도를 조사하는데 모든 강물을 어떻게 다 조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자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것입니까? 표본을 조사할 것입니까?에 해당하는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진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와, 확실하게 가르쳐준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을 때 우와, 평균도 가르쳐줬네요. 자, 이때 분산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항분포 NP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평균은 x에 대한 평균과 어떻게 됐습니까? NP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들 구하라. 이건 아십니까? 이거 질문 던진 거죠. NPQ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런 항목들이니까 자, 문제에 따라서 좀 적용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을 문제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평균은 이제 5P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게 이제 4분의 15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 넣으면 되는 거니까 P 값은 그러면 이제 4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분산을 우리가 이제 계산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산을 구해가려면 5 곱하기 4분의 3. 사실은 이제 이게 곧바로 이거 쓰면 되는데, 이곳에 이제 Q 값이 이제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16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4분의 1 한 번 더 곱하기 해준 거니까. 그래서 가볍게 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항분포. 사실 이항분포란 사실은 가르쳐주고 나면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 공식에 해당하는 이 부분 정확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니까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론 형태는 확실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갈 때, 자, 정규분포, 와, 그렇게 되면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평균은 50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55, 60 이렇게 55, 60 됐을 때 여기 사이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55, x, 60 이렇게 사이에 있는 이런 문제 질문 던지게 되면 우리는 중간에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표준화 과정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우리가 이제 넓이가 확률인데 정규분포 이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5라고 문제 나와 있고 이 x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55도 계산해야 되고 60도 계산해야 되고 저 50을 빼서 계산해야 되는 이런 형태. 자,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거쳐갔을 때 z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5 나누기 해주니까 1이 되겠고 60 하면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표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2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계산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4772에서 0.3413을 빼는 그런 형태가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4, 3 빼니까 7,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여기도 3, 4, 1, 3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겠네요. 9에다가 자, 6에서 1 빼니까 5가 되겠고, 그죠? 그러면 이제 1, 3 이렇게 되겠습니까? 0.1359다. 1359 이렇게 계산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포와 관련된 문제, 가장 기본적인 골교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또 여의치 않을 때 이제 과정 이 부분 곧바로 이렇게 좀 식을 써가는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는구나. 이걸 좀 살짝 이용하고 그다음 이제 표준화 과정은 이제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표준화 과정 대입해서 나온 숫자들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절차 이해되셨죠?
중간에 좀 살짝 이용해서 하면 이제 좀 더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실수 없이 자 앞쪽 문제들이니까 확실하게 이제 점수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렇죠. 이런 것을 구해달라. 이거는 뭐 표준화까지 다 된 시기니까 이거는 좀 점수를 주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해주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때 이 z라는 변수 이 값이 2 마이너스 2 됐을 때 2보다 클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주어진 겁니까? 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 0부터 2까지 돼 있을 때 여기가 0.477 이렇게 된다는 거 가르쳐 준 거고요. 호호. 그러면 이 문제는 좀 매우 쉽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0.5에서 0.477을 빼게 되게 되면 이제 오른쪽 값이 되어 있는 거겠고 여기 값을 구해간 거였고 이제 이 결과에 이제 몇 배를 해주면 되죠? 2배를 이렇게 해주면은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호, 이렇게 좋을 수가. 좀 더 식을 좀 그럴싸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2해서 나온 결과는 이렇게 2배해서 이렇게 처리해야겠다. 됐습니까? 그럼 2배에 곱하기 477을 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0. 여기가 8이 되겠고 028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또 2배를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여기 4, 5,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죠? 그래서 0.456 이렇게 처리돼서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문제에서 아예 표준화까지 다 된 거니까 가볍게 표준화 됐을 때 그 넓이 사이의 관계가 이제 무엇인지만 조금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문제만 계속 나오면 뭐 100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4번 가볍게 마칩니다. 5번 함께 살펴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한 개씩 뽑아 표본을 만듭니다. 복원 추출한다. 복원이란 얘기는 뭐죠? 자, 맨 처음 상황으로 다시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복원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꺼낼 가지수는 10가지가 되겠고 복원되어 있으니까 꺼낸 공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주머니 안에 10개 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꺼내겠다. 꺼내는 가지수는 당연히 10가지 이렇게 되겠죠. 복원 추출한다 할 때 이제 복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가지수는 100. 야. 좀 심한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 맞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복원 추출한다는 의미를 좀 모를까봐 이런 걸 냈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좋은 문제들 많은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공부 하는데 좀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문제들로 좀 구성됐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복원 추출. 자, 원상 복귀해서 10 곱하기 10 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풀 문제는 6번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문자로 범위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a-i 플러스 2. 자, 이때 이 확률들을 열심히 구했는데 그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a 값이 1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평균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이건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의 의미를 좀 질문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는 이제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되어 있고 평균 주변에 이제 자료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가 정규분포가 되죠. a-4 범위가 주어져 있고 a 플러스 2 범위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치면 이제 이 간격이 6이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니까 간격이 6이 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을 구해 간다는 얘기는 이곳에 이제 우리가 넓이를 이렇게 구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넓이를 구해 갔을 때 그 넓이가 어떻게 되면 최대가 되느냐? 자, 어떤 경우가 최대가 될까요? 제 생각엔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럼 이거 너무 많이 갔나요? 자, 조금 더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평균 부분이 이제 대칭 구조가 돼서 이렇게 구해 갈 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 갈 때 이때가 이제 최대가 되겠죠. 이제 어쨌든 이제 평균 주변에서부터 멀어져 갈수록 확률은 좀 이제 작아져 가는 거니까. 자, 평균 주변 여기 이제 높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도록, 자, 그러니까 대칭 구조 형태가 되도록 될 때가 자, 확률이 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a-4하고 a 플러스 2 부분의 중점 부분을 구한 부분이 평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1이 m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 a 값이 1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평균은 가볍게 이제 11입니다. 그래갔으니 그런 모양이요. 자, 뭐 가장 기본적인 정규분포 모양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자, 괜히 이제 문자 범위에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에 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좀 겁먹어 가지고 뭐 어려워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x바의 확률이 이렇게 149부터 151 확률을 구해달라. 자, 의미를 좀 알아보게 되면요, 152 평균인데 149부터 152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해간다고 해서 넓이를 구해가는 건데, 넓이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149 x파 152 이렇게 돼서 이제 표준화 과정이 좀 우리가 꼭 고쳐야 되는데, 표준화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16, 4가 되겠고, 표준편차가 4라고 애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값은 149부터 152, 152 이런 값이 들어가겠고, 150을 좀 빼야 되겠네요. 자, 분모가 1이니까 149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 152 계산되면 2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1 부분은 이렇게 플러스 1 가서 찾아야 되겠죠. 2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3413과 4772를 더하기 해야 되겠죠. 자, 뒷자역부터 따지게 되면 5818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8185 되는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가장 깔끔하게 문제가 나왔다고 좀 생각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응용된 부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단지 우리가 추출했다,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표준화 과정 부분에,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준화식을 좀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응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ABCD 반 수학 성적 분포 아래 그림과 같이 정규분포를 이룹니다. 평균이 가장 높은 반, 표준 편차가 가장 큰 반 구해서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은 좀 이 그래프의 정 가운데 부분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B가 제일 큰, 평균이 큰 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준 편차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뭡니까? 표준 편차는, 자,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준 표현이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는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정도가 좀 크다, 이런 얘기니까 평균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이제 평균 주변에 자료가 좀 별로 없는 거니까, 자, 이쪽 이제 양쪽으로 이제 자료가 좀 많아지는 거겠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는 평균 주변에 자료가 좀 더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조금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많이 나타내주는 C가 답이 되는, 그러니까 즉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준 편차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 의미 조금 설명드렸으니까 확실하게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 스타트. 자유투 성공률이 75%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5번 던집니다.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 자, 2번보다 적게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0일 경우하고, 확률 변수 X가 1인 경우하고, 확률 변수 X가 2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의 확률을 더하게해달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자유투 던지는 행위는 독립시행이다. 오, 이런 중요한 힌트까지. 자, 좀 계산 좀 해볼까요? 5번 시행해서 성공이 없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75%라는 얘기는 4분의 3인데 4분의 3의 0제곱이 되긴다는 얘기겠고, 그럼 4분의 1이 5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은요, 5번 중에서 한 번을 성공하겠습니다. 4분의 3이 한 번 있겠고, 4분의 1이 그러면 4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5 콤비네이션이 4분의 3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4분의 1의 세제곱, 이런 형태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공통을 보게 되면 분모가 전부 다 4의 5제곱 이런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거 5 콤비네이션 제로는 됐고요.
3의 영제곱도 됐고, 그럼 1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간단하군요. 자, 그 다음은 5 콤비네이션 1에 5 계산에다가 4분의 3 할 때 여기 분자에 3이 있으니까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5 콤비네이션 2 해주면 6은 10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제곱이니까 9,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죠? 4에 5제곱 되겠고, 아이고, 그 다음엔 이게 얼마입니까? 16, 그 다음에 9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024죠? 2의 10제곱 1024가 되겠고, 이 부분이 106이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이 한번 이루어지는데요. 됐습니까? 512가 되겠고, 그러면은 5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분모에 있는 것은 인수가 2밖에 없는데 53에는 2라는 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512분의 53 이 부분이 답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쭉 처리가 됐죠. 자, 독립시행의 확률 어떻게 구해가느냐, 뭐 이 부분을 질문 던지는 건데, 이제 3번 계산하게 만든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자, 우리가 이항정에서 공부했던 이 형태를 이용해서 확률이 표현된다. 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두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각각 평균이 12, 하나는 평균이 16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는 평균이 12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건데 14보다 표시해서 클 이 확률을 열심히 이렇게 구해야 되겠고, 하나는 평균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을 이루는 정규분포가 있는데, 자, k보다 작아라. 근데 이제 확률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자, 그럼 좌측 표현에서 여기가 k 해가지고 표시를 싹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모두 다 우리가 정규분포로,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가게 되게 되면, 자, 14보다 크다라고 표시된 이 값은 오른쪽이 표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확률이 같아지려면 이제 대칭 구조가 돼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자, 평균변수 y의 확률들이 이제 이쪽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 자,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이제 대칭 구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어떤 z값이,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되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볼까요? 표준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4보다 크다 확률을 구해가려면 표준 편차가 일단은 우리가 얼마였나? 4였나요? 4분의 14-12 해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해줬는데, 자, 그러면은 이쪽은 표준 편차가 얼마죠? 2였군요. 자, 2분의 그 다음에 k-16 이렇게 된 이 결과는 얼마가 되어야 되죠? 자, 반대 부호의 형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되겠죠? 자, 16에다가 2분의 1을 5호 곱하기해서 마이너스를 처리되니까 15였습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5 깔끔하게 구해졌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제 영역 표시를 좀 딱 해가지고 의미를 좀 파악하니까 좀 쉽게 해결됐죠? 자,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무엇을 풀어가는지만 이제 정확하게 잘 알면 풀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도전해서 좀 풀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함께 살펴봅니다.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오는 의 수가 6의 약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6의 약수가 아니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바둑돌을 이동시킵니다. 한 개의 주사를 3번 던진 후 바둑돌이 놓여있는 나타낸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겠다. 자, 그렇군요. 자, 이때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6의 약수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6의 약수 나온 횟수를 좀 알아보죠. 횟수를 좀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y가 나온 횟수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하니까 y만큼 이동하겠고, 자, 3-y만큼은 나오지 않은 경우니까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겠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좌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니까 3y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자, 이런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바꿔주면 되죠. 3y-6 더하기 발현수 3y-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그러면 3배의 평균 106 더하기 9배의
평균. 자, 이런 형태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자, 그렇다면 우리가 UV 약수 나온 횟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되는 건데, 자,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가 되죠?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자, 3번 시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UV 약수니까 UV 약수는 3분의 1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평균인 바리언스 Y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되죠? 2가 되겠고, 분산은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2에다가 3분의 1 마저 곱하게 해주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곳에 2를 대입해 주니까 6-6 되는데요. 자, 9 곱하기 그러면 3분의 2 처리해 주는 거니까 6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면 되군요. 약분해서 3이니까. 자, 해서 답을 깔끔하게 또 6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연산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아주 간단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 맨 처음에 6의 약수가 나온 횟수를 y라고 해서 y 한 칸에 1 가는 거니까 나오지 않은 횟수 3-y 이거 이제 왼쪽 방향으로 들만큼 가는 거니까, 자, 변수 좌표 자체는 이런 관계가 있다 해서 이제 이 관계식을 이해해서, 자, 우리가 이제 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된 거니까 변수 변환 형태로 처리해 가면은, 자, 논리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자, 이 과정이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하는 이 과정까지가, 자, 복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힘겨운 과정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니까, 자,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좀 설명 잘 이해되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어느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정규분포에서 F는 다 모든 실수에서 담을 만족시킨다. 뭐 함수 관계식이 있군요. 여기서 이제 25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럴 때 표본 평균이, 자, 47보다 크고 5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달라.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어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좀 파악해야 돼가는 건데, 자, 이 부분은 x에다가 50 플러스 x를 대입을 하게 되면 5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고, 이쪽은 5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무슨 뜻이죠? x는 5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겠죠? 자, 평균이 50이다 이런 이야기를 숨겨놓은 거죠. 평균 50이라는 것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형태하고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7, 52 이렇게 표시해서 이 사이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47에서부터 그거나 같다 x 바 52 이런 형태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야 되는데,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몇 개의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습니까? 자, 추출은, 자, 25개의 표본,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5분의 10 해서 2가 되겠는데요. 25분의 루트 25, 10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2 처리해주면 되겠고, 47도 계산해야 되겠고, 52도 계산해야 되겠고, 빼기 5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한 값을 갔을 때 z 값을 알아보게 되면, 자, 47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52는 2니까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 형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또 되는 이런 형태인가요? 자, 이런 이제 두 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좀 열심히 좀 합해야 되겠습니다. 자, 7745가 됩니까? 7745. 그래서 이제 3번에 확률이 있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서 연습했던 거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공부를 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표준화 과정 거쳐서 표준화 시킨 식에서 우리가 풀어가는 이 과정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였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평균이 얼마인지를 좀 숨겨놓은 거죠. 기본 문제 패턴에서 이제 평균이 얼마인지를 숨겨놓은 이런 문제 유형이니까, 자, 주어진 함수식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조금 더 다른 숫자 구성으로 돼 있을 때도 정확하게 평균이 얼마인지 찾아가는데 뭐 지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함수 표현식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한 개의 무게는, 자, 평균이 1.5g, 표준 편차가 0.2g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는데 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무게가 146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자, 100만 개 상자에 또 포장을 했군요. 자, 불량품으로 판정된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를 좀 파악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g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46g이라는 것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46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0개 무게니까 100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1.46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g 이거보다 작게 되게 되면 이제 불량품으로 판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평균 자체가 1.46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으로 빨리 판단해가는 과정,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표준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 100개 10분의가 되겠고,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2g이라고 했습니다. 0.2 처리해주면 되겠고, 1.46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죠? 0.02가 되겠고, 마이너스에 0.04가 되는 건가요? 와,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준화 시킨 값을 형태로 가서 잘 살펴봤을 때 z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0.5에서 0.2에 2.0에 해당하는 0.4772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8에다가 2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228 형태로 확률이 구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확률로, 즉 한 상자가 불량품일 확률이 이제 0.028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자를 좀 몇 개를 조사할까요? 자, 조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이항분포가 되겠고요. 자,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100만 개의 블루베리가 생산되어 있는데 100개를 우리가 한 상자로 좀 만들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좀 상자 개수를 조사하는 거니까, 결론을 내면, 자, 만 상자, 1, 10, 100, 1000, 만 상자가 되겠고, 그것이 불량품일 확률이 0.022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평균을 구해가는 거니까 만 곱하기, 그럼 동그라미가 4개니까 228 이렇게 답이 되는 건가요? 1, 10, 100, 1000, 만 곱하기 0.022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228 상자의 분량의 상자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원래, 자, 기출 문제를 좀 실어놓은 거라서 좀 역시 이제 고3 문제답게 이제 레벨이 좀 살짝 높아져 있는데, 자, 좀 주의해야 될 점들 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가르쳐 준 건 별 문제가 없는데 100개를 한 상자로 포장했을 때 1.46, 146g이다. 이 146g을 146g이라고 해주면 주어진 평균 1.5g 연결이 안 됩니다. 자, 100개니까 나눠서 1.46g. 1.46g보다 작을 확률일 때 불량이다라는 1.46 좀 판단하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표준화해 가는 과정 절차는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뭐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런 뜻파악까지 자연스러운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구하는 것까지, 그런 문제 여기까지 없고요. 자, 이제 진짜 주의해야 될 부분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자, 생산은 이제 100만 개를 생산했는데 상자는 이제 한 상자에 100개씩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불량인 상자니까 상자가 몇 개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자 개수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상자 개수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 상자가 불량일 확률인 거고, 그곳에서 이제 곱하기해서 228을 구해가는 거니까, 자, 중간중간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좀 실수할 곳이 이제 실수를 이제 하기 좀 쉬운 그런 요소들이 이제 군데군데, 자, 여기 첫 번째 이런 부분 실수 조심해야 되겠고, 다음 이제 상자 개수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문제들 잘 파악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요소 거듭 강조드립니다.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시작합니다. 평균, 표준 편차 가르쳐져 있는 정기분포에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모평균을 95% 신뢰도로 지금 신뢰구간을 구했군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이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열심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x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습니까? 한쪽은 뭐 빼기 해서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싹 만들어 가서 이제 범위들이 싹
실내 구간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구획하는데 이 좌측을 A라고 하고 우측을 B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B-A예요. B-A 우리 이런 부분들을 실내 구간 길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수식으로 가면 되겠죠. 95% 이제 신뢰도는 이제 1.96을 좀 쓰라고 돼 있고요. 됐습니까? 루트 n분의 그다음 시그마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5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져라.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수식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196 놓고 시그마는 약분되고 이쪽은 그럼 56 되겠고 루트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좀 되나요? 약분을 좀 잘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약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를 해서 약분하는 게 좋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약분을 좀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 20 얼마가 되겠습니까? 28, 26 이렇게 되겠죠. 28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또 약분이 어떻게 되나요? 27, 24, 7로 되는 건가요? 4, 7이 28 곱하기 7을 한번 해볼까요? 28 곱하기 7 했지만 7, 8이 56에다가 27이 14에 196 됐죠? 아하, 그러면 됐습니다. 좀 뭐 그렇다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약분해서 이 부분이 이제 7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좀 루트 n이 뭐 그럼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왔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n이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49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에서 좀 낯선 형태의 표현들이 막 되어 있네요. B-A가 0.56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잘 되어 있다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이런 부분들이 A, B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식 빼서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좀 알고 있으면 좀 빨리 구하면 되는 거겠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 주어진 부분에서 이제 침착하게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내 구간식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실내 구간 계통의 문제들은 잘 풀린다는 사실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실내 구간에 대해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뭘 물어보나요? 실내 구간 길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나요? 실내 구간 길이, 실내 구간 길이, 실내 구간 길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실내 구간 길이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는 실내 구간은 열심히 구하는 이 식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자, 실내 구간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자, 이곳 했을 때, 자, 실내 구간 길이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된다 라는 결론을 딱 짓고 나서 문제를 설명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설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본의 크기를 같게 하면, 자, n에는 변함이 없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 95%의 실내 구간 길이와 99%, 이 z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5%, 99% 되면 z값이 점점 커지잖아요. 어쨌든 z값이 다르죠. 근데 실내 구간 길이가 같겠습니까? 자,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자, 됐습니까? 실내 구간, 신뢰도는 이제 이 Z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게 되면 값이 커지는 거니까 실내 구간 길이 자체도 어떻겠습니까? 좀 더 이렇게 좀 길어지는 그런 형태의 일이 좀 벌어지겠죠. 자, 니은 무엇입니까? 실내 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신뢰도를 낮추면, 이번에는 n이라는 값은 크게 하고 z라는 값은 신뢰도를 낮추는 게 작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분모의 숫자가 커지고, 자, 곱하기 되는 숫자는 또 작아지는 거니까 전체 구간 길이 자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실내 구간 길이는 짧아진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표본의 크기를 9배로 한다라는 얘기는 n 자리에다가 9n을 좀 대입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되면 실내 구간 길이는 3분의 1배가 된다. 맞는 얘기인가요? 자,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식하고
2배의 Z에 이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9를 들어가게 되면 자 9가 3으로 풀리니까 3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이제 분모에 3이 있는 거니까 이 식에다가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하기 한 결과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을 곱하기 한 결과다. 그러니까 3분의 1배가 된다. 역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표본의 크기를 줄이고 자 리얼을 풀려면 자 줄인다는 얘기는 n 값은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갖게 한다. 신뢰도는 이제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신뢰 구간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분모에 있는 숫자가 작아져 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의 결과 길이 자체는 어떻게 되겠죠? 커져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 길이는 길어진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얼이 맞아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 자, 뭐 문장으로 돼 있어서 뭐 설명을 하고 하려니까 좀 상당히 좀 뭐 어려운 문제를 푼 것 같지만 실은 이제 한 문제만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신뢰 구간 길이라는 식이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 자 이때 이제 이 Z가 신뢰도하고 관련이 있다. 뭐 n이라는 것은 뭐 표본 개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 헷갈릴 일 없고요. 자 그렇다면 큰 틀에서 OX 형태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 맞춰가는 거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길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황해가지고 못 푸는 일이 좀 생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조금 주의한다면 자 그리고 이제 신뢰 구간 길이 구하는 식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런 부분 차분하게 대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동의여부 학생의 일주일 동안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9명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자 표평의 95%를 추정을 했습니다. 차를 구해달라. 자 신뢰도 95%로 모평을 추정했다. 그럼 열심히 또 쓰면 되겠습니다. x바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이제 구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모평균과 표준평균은 차라는 뜻이 뭐가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항시켜서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를 구한 거죠. 근데 이제 차라는 것은 이제 음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차라는 부분은 요거보다는 항상 작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최대값이라는 것은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호호, 자. 그렇군요. 95%라고 했습니다. 95%는 1.96을 쓰라고 나와 있고요. 자, 49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5시간이었고 49면 7일이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산해 달라. 자, 나누기를 먼저 갈까요? 곱하기를 먼저 할까요? 자, 일단 깔끔해지는 숫자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제 곱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5, 6, 30.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5, 9, 45, 3이 올라갔으니까 45, 48, 4 올라갔고 그 다음에 5, 1은 5에 9.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자, 이런 모양이 됐고 이걸 좀 나누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7일은 7이 되겠고 그러면 2가 되니까 4, 7, 2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1.4 해서 최대값 1.4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으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들을 이렇게 문장 형태에서 좀 맞춰서 살짝 변형하는 건데 저 가장 기본적인 신뢰 구간식이 돼 있을 때, 자 모평균 평균 차다. 자, 이 부분쯤 이렇게 이제 이항시켜서 이렇게 빼기 한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에는 이제 음수가 없으니까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그럼 이제 항상 이렇게 짝가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다. 주어진 문장하고 매치업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최대값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자 문장하고 식하고 그냥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조금 가미한 그런 형태의 표현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번 잘 이해되셨죠? 복습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감자튀김 한 개의 열량은 평균이 mkcal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음식점에서 감자튀김 196개를 추출해가지고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80kcal, 표준 편차가 7kcal였습니다. 판매하는 감자튀김 열량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 구간 식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서 계산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파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자, 요거 뭐 간단한 수식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이 80 쓰면 되겠고, 자, 80은 뭐 계산이 어려운 부분 없고요. 자, 이제 99% 2.58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2.58. 자, 196. 자, 루트 196이 14제곱이었던가요? 14 처리가 되겠고. 자, 7이다. 7 딱 된 것 같습니다. 계산 좀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약분해서 2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되겠고, 1.29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자, 한쪽만 열심히 잘 썼고요. 다른 쪽은 80 마이너스 1.29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또 무난히 계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81.2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81.29 자, 이제 3번에 있는 식이죠. 3번에 81.29가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1.29를 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2가 채 안 되니까 78점 이렇게 되겠죠. 29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가? 7일이 다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m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역시 좌측까지도 3번이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정확히 잘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이 식을 좀 완벽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 무난히 계산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실내 구간식 거듭 강조합니다. 자,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식이니까 절대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82명을 선발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 전형에 2,000명이 응시했습니다. 많이들 모였네요. 자, 이 중에서 처음에는 3배수로 1차 합격을 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응시자 평균이 85, 표준편차 10점일 때, 자,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최저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1차 합격하라고 했죠. 그러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얼마죠? 85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이제 최저 합격 점수를 모르니까 x 이렇게 처리해야 될 텐데, 자,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갔을 때 확률을 보게 돼서 이제 합격해야 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2,000명이 응시해야 했는데 82명이다. 3배수 곱하기 3이다. 이런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겠죠. 1000으로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또 이게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1000 되겠고 3, 4, 12 자, 123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확률이 0.123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이쪽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3770이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 항상 가르쳐준 거 관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x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x 값이 얼마인지 이 값을 모르니까 또 x를 또 x라고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럴 때는 이제 x라고 쓰지 않고 좀 다른 문자를 딱 쓰겠습니다. k 해가지고 그럼 이 k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표준화 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k-85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얼마라고 그러죠? 표준 편차가 10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k-8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z로 고치면 10분의 k-85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이제 확률 자체가 지금 자 0.0113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확률 자체가 0.123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z 값이 10분의 k-85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자, 있었는데 여기 있죠. 1.16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k 값은 85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1.6을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더하게 해주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90. 점수가 이렇게 높아지나요? 그렇군요. 1차 합격하려 해도 쉬운 게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96.6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의 의미를 좀 잘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값을 가르쳐줘서 이 확률을 구해가라.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흐름의 값을 이렇게 계산해 가는 건데, 자, 지금은 이 값을 모르고 대신 여기 이제 확률을 가르쳐줬죠. 그 확률을 표현을 조금 이렇게 좀 바꾸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부분에 해당하는 자, z값까지 됐습니까? z값 2.16 이렇게 구해가는 것까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풀어가는 거에서 미지수 형태만 조금 좀 달라진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규분포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 그렇게 많이 어려운 과정 아닙니다. 넓이를 구해가는 거고 그 부분은 직접 계산 못하니까 표준화 과정 거쳐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인 거니까
간단한 그 이론 틀 정확하게 좀 머릿속에 정리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평균이 t, 표준 편차가 t분의 1. 오, 문자로 다 주어져 있네요.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자, gt를 확률로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gt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t분의 1이다. 이거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이해해주면 되는데, 와, 좀 특이하게 이제 평균이 문자로 t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게 뭡니까? gt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데, gt라는 것은 변수 x가 5분의 16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5분의 16이라는 숫자. 와, 우리가 이제 평상시 풀 때는 이쪽이 이제 숫자로 딱 주어지고 이제 이쪽이 값이 주어져서 이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좀 바꿔놨습니다. 우리 이제 혼란을 초래하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t분의 1이 되겠고, 자, 변수가 이제 5분의 16 되겠고 빼기 t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과정 거쳐넣어서 이 식을 좀 쓰게 되게 되면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5분의 16t 빼기 t 제곱이 되는군요. 자, 그럼 5분의 16t 빼기 t 제곱해서 이런 확률을 구해 가야 되는 거겠고, 자, 이것도 다시 표준 정규분포 모양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z로 딱 붙여져서 이 작을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최대니까 이 z값이 좀 가급적이면 커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나온 결과가 좀 커져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5분의 16t 마이너스 t 제곱 2차 함수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t 값이 5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5분의 8을 좀 대입한 결과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5분의 8, 5분의 16 이렇게 보게 되면 5분의 8 해서 이제 제곱되겠고 5분의 8 제곱되는군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5분의 8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는데, 25분의 64가 되겠고 100분의 4를 좀 곱하게 되죠. 4, 4, 16에다가 4, 6, 24, 25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럼 2.5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부분이 되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이게 지금 또 뭡니까? 표준화 시켰는데 z지. 자, z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6보다 작을 확률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2.56까지 다 구해냈으니까 그렇죠. 오호, 한참 찾았습니다. 여기 있군요. 자, 그렇다면 0.5에다가 0.4948입니까? 4948을 좀 더하기 해서 0.9948 이렇게 되겠네요. 자, 9948.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이게 문자를 조금 살짝 우리가 평상시 놓던 거에서 좀 문자를 좀 방향을 좀 딱 틀어서 평균에다 문자를 놓으니까 문제가 전혀 좀 색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메모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의미를 좀 해서 정기분포 모양을 그려봤습니다. 이런 확률을 좀 구해야 되겠다. 됐죠? 와, 평상시에 놓던 건 이제 문자 놓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표준화 과정은 뭐 늘상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 나온 값 z값, 이거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z값 고쳐져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z값이 커져가야 되겠다는 얘기는 15분의 16t-t 제곱 이 값이 좀 커져가야 되겠다 해서 최대값을 열심히 살핀 거죠. 최대값 다 살펴서 2.56 나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큰 값 2.56보다 작을 확률, 그럼 이제 주어진 거랑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확률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가 아주 조금 그럴싸해졌습니다. 자, t 값이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걸 gt라고 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좀 낯선 표현이겠고, 자, 이게 좀 이렇게 바꿔줘서 우리가 조금 평상시 보던 거랑 좀 다른 스타일이니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복습을 좀 철저히 해서, 자, 다른 형태로 좀 변형된 형태까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이 적힌 공이 1개, 2가 적힌 공이 2개, 3이 적힌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낸다. 꺼낼 확률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값이 1을 딱 꺼내게 되면 전체가 1개, 2개, 3개 하니까 6개인가요? 6분의 1이겠고, 그러면 2를 꺼낼 확률은 그럼 6분의 2가 되겠고, 그럼 3을 꺼낼 확률은 자, 6분의 3 이렇게 되는, 약분을 뭐 안 해더라도 일단 이런 모양 형태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넣었다. 그럼 3번 반복한다라고 했죠. 자, x 바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바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가는 겁니까? 3분의 x 우리가 좀 열심히 꺼낸 거니까 x1, x2, x3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하기 해서 구해가는 거가 이제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자, 표본 평균 x 바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이 2일 때 좀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바가 2가 될 때는 이제 어느 경우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어느 경우가 있겠습니까? 1하고 2하고 3 이렇게 꺼낼 때도 있겠고, 그다음에 2 이렇게 꺼낼 때, 이런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1, 2, 3 이렇게 나오는 확률 구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x가 2, 1, 2 확률을 구해 갈 때, 자, 이 부분은 그럼 좀 6분의 1, 2, 3 알겠습니다. 6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되는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는 거니까 이제 3팩토리얼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6의 세제곱분의, 자, 2를 꺼낼 확률은, 야, 요건 이제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6의 세제곱 되겠고, 여기가 6 곱하기 6 되겠고, 더하기 여기는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분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6이 그러면 이게 지금 2로 약분되는 거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돼 있는데, 2로 약분되니까 6, 3, 4 아이고, 한 번 더 약분해야 되는데, 에이, 이럴 수가. 뭐 한 번 더 약분하죠. 2 만들어 놓고 3 이렇게 가면 되니까. 됐습니까? 3, 3 됐습니까? 6, 9, 54가 되겠고요. 그럼 3, 3은 9에다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되면 54분의 11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꺼냈을 때 그 확률이 좀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질문 던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개, 2개, 3개.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확률들을 좀 딱 구해놨고요.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뭐 꺼낸 것 3번 꺼낸다고 했으니까 그 값을 더하기 해서 3으로 나눠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좀 2가 돼야 될까? 표본 평균이. 뭐 그럼 1, 2, 3 꺼낼 때, 2 꺼낼 때 두 가지 경우라는 거 좀 알았고요. 그렇다면 확률들, 자, 이제 요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 2, 3 꺼내는 경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자, 요 부분 이제 빠뜨리면 또 큰 실수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정확히 잘 처리해 가면, 자, 무난히 계산해서 54분의 11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동호회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동호회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